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걸까?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 하실 거고요.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바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남녀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말만으로는 정확히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를 한 방에 이해시켜주는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바로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했던 말, 나 소개팅할까? 라는 말인데요. 이 대사는 덕선이가 정파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말 자체만 봤을 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되게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다행히 정파리가 소개팅 하지 마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진 않았지만, 만약 정파리가 하든가 말든가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버렸다면 그대로 썸은 깨져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에 과학적인 이유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입덕부정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덕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기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나 안 좋아하는데 라고 스스로 얘기는 하지만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단계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사랑도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쩌다가 우연히 옆에 앉게 된 순간, 우연히 손을 스치게 된 순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연과 사소한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신경 쓰임에 대한 반응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여성은 그냥 우연일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건 일부러 100% 그런 거다, 우리는 운명이다, 결혼식장은 어디서 잡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단순한 우연조차도 어떠한 필연으로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진화 심리학의 고장 데이빗 버스는 이런 남녀의 반응 차이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성별에 따른 편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밝혀냈어요. 즉,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다 라는 거죠. 먼저 남성은 성적 과시가 편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계속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 거는 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여성의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조차도 과대평가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과지각하는 편향이 있죠. 반대로 여성은 헌신 회의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물은 좋지만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닐까? 나 좋아한다는 말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남성의 확실한 호감의 신호도 과소평가하고 상대의 헌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편향이 있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런 편향을 가지는 것은 진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일종의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원을 소비하면서까지 사랑을 했는데, 또 심한 경우에는 같은 동성인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위기조차도 이겨내면서 사랑을 했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작은 자원조차도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서 내 자원을 최대한 소비하지 않으면서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적극적인 여자를 남성들이 이상형을 뽑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관계가 더 깊어짐에 따라 임신과 육아에 큰 부담을 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단기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진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바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나 내가 의심하는 순간에서도 나에게 헌신을 보여주는 변치 않는 남성을 이상형으로 뽑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얘기가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향은 당연히 있고, 애정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특수한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이 싫어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논문에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건 너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서 뺄게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남녀별로 편향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편향은 생각보다 일반적이고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반박의 여지가 없이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외모를 덜 볼 수는 있어도 외모를 안 보는 남자는 없죠. 그럼 반대로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이건 생각보다 갈려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성격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똑같이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성들은 과연 잘생긴 남자를 좋아할까요? 성격 좋은 남자를 좋아할까요? 물어보면 본인들도 모른다, 사실 여자 마음은 여자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갑작스럽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경향이 더 가까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성향을 사람들이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여성이 남성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순간들은 편하게 나는 어떨까로 생각해도 돼요. 1. 그 사람과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든다. 2.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느껴진다. 3.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설레고 너무나 떨린다. 4. 그 사람과 있던 순간에 목소리가 왠지 재생되는 것 같다.
답은 뭘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따로 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 성향이 당연히 좀 우선이고요. 그리고 답으로 나온 4가지의 문장은 실제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장들을 제가 각색한 거거든요. 아퀴나스 대학의 빅터 카르다 셰프와 브리타니 파타 박사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문장이죠. 논문 내용에 대해서 개괄을 해드리면, 셰프와 파타 박사는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말했던 이성적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애 기간이 짧은 사람들인 1년 이내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인 70명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에 상대를 이성적으로 남자답게 여자답게 느끼는지 알아보았죠. 근데 24명은 도중에 헤어져서 최종적으로는 46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만큼 실제적인 연구였다는 증거겠죠. 어쨌든 연구 결과 우리가 상대를 봤을 때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은 넓게 봤을 때 4가지 차원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 행동적 차원은 상대와 함께 있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차원으로서 같이 뭔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와 같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순간들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감정적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차원으로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와 같이 상대와 있는 순간에 기쁨과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들을 의미해요. 세 번째로 생리적인 요소는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차원으로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떨림과 설렘을 멈출 수 없어 와 같이 심장박동이나 긴장감 등을 느끼는 순간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인지적 요소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평가하는 차원으로서 전에 여기 갔을 때 걔가 그런 말을 했었지,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성격이었더라,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상대와 함께 겪은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거나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내리게 되는 순간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구구절을 설명한 것은 여기서 바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성적인 매력을 봤을 때 남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답이 있고요. 1. 남녀별로 정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다르다. 성별간 매력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봤을 때 여성은 남성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가장 치명적이었고, 남성은 여성이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으로 느꼈다고 해요. 2번. 상대의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디테일하게 다르다. 남성은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욕구가 더 강한 반면에 여성은 서로 함께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연인 간의 이벤트에 대해서 남녀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3.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 이 부분이 이 연구에서 밝혀낸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여성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성격, 신뢰성, 감정적 개방 등을 포함한 인지적 요소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즉 외모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했던 경험, 이벤트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평가 또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에게 어떤 남자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많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외모만큼이나 성격이나 다른 요인들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나왔듯이 복수 정답으로서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럼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좋아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남녀 간의 해석의 차이가,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행동적 관점까지도 건드려 보면요, 스피치카 리아나 박사는 3개의 논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남녀별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 차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남녀별로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남자가 호감을 느꼈을 때 느끼는 행동적 반응들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1번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더 길게 유지한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시선 해석에 더 민감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상대 얼굴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윤곽선을 따르게 되면 또 상대의 시선에 대해서도 큰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해요. 2. 신체적 강인함을 어필하려고 한다.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있는 남성들은 소위 말하는 부풀리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 있거나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치켜들거나 까치발을 드는 등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이 좀 더 커 보이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3. 신체 방향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향한다. 몸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호감을 숨기는 게 서툴기 때문에 몸에 더 잘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과 있으면 고개나 발끝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3자가 봤을 때 되게 잘 보여요. 4. 계속해서 남성적인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한다. 재킷이나 아니면 카라, 셔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만지거나 넥타이를 계속해서 고쳐매는 등 행동을 하는데, 이는 남성성을 강조하는 물건들을 통해서 내 남성성을 어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외제차가 유행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 더 크고요.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에게 남성다움을 어필
어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남성들에게 민감한 주제는 내가 그 여성에게 남자로 보이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여성은 호감을 보일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행동 자체만 봤을 때 살짝 결이 다르거든요. 1. 주시하는 듯한 곁눈질을 계속한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시선 처리에 능숙한 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남성을 직접 쳐다보지 않고 관찰하듯이 쳐다본다고 해요. 가끔 감 좋은 남성 입장에서는 훔쳐보듯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도 하죠. 2.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위를 노출한다.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목 뒤와 같은 부위는 우리에게 연약한 부위 그리고 민감하고 섬세한 부위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신체적 위협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여성일수록 이게 조금 더 행동을 드러난다고 해요. 3. 옆으로 흘리는 듯한 미소를 짓는다. 여성의 호감을 드러낼 때의 미소는 남성과 살짝 다른데 정면을 응시하는 것보다도 왼쪽이나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곁눈질을 하면서 보고 미소를 지를 때도 시선을 흘리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4. 자신의 외모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아까 3번의 내용과 이어지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흘리듯이 미소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남성과 함께하는 여성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 혈류가 몰리는 부위를 더 자주 정리하는데 입술 부분을 계속해서 매만지거나 의미 없이 머리를 자주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3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본을 쓰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주까지 이렇게 길게 질질질 끌었는데요.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부디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빵!